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다시 시세가 오락가락하고 우리 대중 투자자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못 보게 지금 현재 뉴스도 던지고 시세도 오락가락하게 만들어서 아마 혼란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일단 칼을 뽑았으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전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우리들한테 명확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 논거를 이제 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제가 이제 자꾸 가져오는 이유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무슨 코인 어때요? 무슨 코인 쓸모 없대요. 본인들의 기준을 잡고 개인의 기준을 잡고 평가를 내려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잡는 거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관들이 기준을 잡는 거고. 거기 대표적인 코인 시장의 기관들이 갤럭시, 21셔츠, 비트와이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보단 조금 떨어지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버금가는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와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와이즈는 뭐 나스닥은 아시겠지만 DCG에 투자를 했고 여기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랑 거의 흡사해요. 여기 나스닥 써 있는데 그리고 위즈덤 트리가 이제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겹치는지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언제나 이제 기준을 잡으실 때 내가 투자할 때 이런 거에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체인링크 지금 가격 엄청 허접해. 폴카닷 지금 가격 엄청 허접해. 그죠? 그리고 여기 어떤 코인들은 뭐 해킹,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해킹을 3번 당했어. 뭐 해놓은 일이 없어. 쓸모없는 코인이야. 파일 코인은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가격도 90% 이상 폭락해 있어. 해놓은 거 없어.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인덱스를 만들었을까? 제가 귀가 아프게 설명을 하죠. 반복해서.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가격이 떨어졌을 땐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렸을까? 본인들을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렸을까? 개인 투자자들 몰아내기 위해서 가격을 떨군 거예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이지도 않게 해요. 오늘은 제가 보니까 코인데스크에 체인링크라는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스위프트하고 관련 있게 이미 파트너십 맺었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건 항상 이제 이런 표를 보시면서 내 투자의 일관성과 방향성에 관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특히나 포우코인에 관한 거는 비트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트메인이 어떤 채굴기를 일관되게 빼내는지에 관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채굴 시장에 관해서 알 수 있고 코인 시장의 방향성에 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E9이라는 채굴기를 작년 말에 뽑아냈고 올해 4월에 E9 프로라는 채굴기를 두 번째로 연속해서 뽑아내요. 과연 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트메인은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이 올해 뭐 5만 달러 회복할 거야. 내년에는 12만 달러 기록할 거야. 이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아서 헤이스도 2025년까지의 상승장을 이미 예견을 했었고 그리고 우지안이 만들어낸 파생상품 거래소,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매트릭스 포트도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2024년 말기까지 12만 5천 달러까지 갈 거라고 이제 공통되게 예견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만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거대한 흐름의 3차 산업 혁명의 종말과 물리적 산업의 축소와 그 공백을 메꾸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으로 이전되는 지금 현재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XRP에 관한 명확성도 100%까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저는 거의 뭐 70%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에 관해서 이제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는데 우지안을 비롯하여 세계 최대 마이닝 기업인 비트메인 출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지안은 장커탕과 비트메인 지분 싸움에서 쫓겨났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비트메인은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우지안이 나와서 이 매트릭스 포트를 설립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트메인의 핵심 인재를 우지안이 데리고 나와서 매트릭스 포트를 설립을 하고 비트디어, 비트푸프를 연속적으로 설립을 합니다. 특히나 비트디어 같은 경우는 비트디어 같은 경우는 이미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비트메인은 상장이 안 됐지만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고 이런 예견을 했었어요. 7월 6일 날 매트릭스 포트 비트코인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024년이죠.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거야. 그럼 알트는 그럼 어떻게 될까? 비트만 살아남고 알트코인은 죽을까? XRP 소송이 거의 70% 가까이 지금 승소돼 있는 현재 상황인데 승소가 100%가 돼야 이제 승소가 되는 시점이 오긴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시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반감기가 와서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있을 겁니다. 매트릭스 포트는 이제 언급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채굴 관련해서 저도 좀 많이 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대표적인 게 뭐 비트코인도 이제 채굴이 줄어들죠. 2024년 4월 26일 주기로 해서 6개에서 3개로 줄어듭니다. BCH는 조금 빨라요. 4월 5일이 반감기입니다. 오히려 더 빨라요. 비트코인보다. 여기 보시면은 6개에서 3개로 줄어듭니다. 라이트코인도 물론 제가 알기로 8월 달에 곧 반감기네요. 며칠 안 남았네요. 그래서 반감기가 있으니까 상승이다라기보다 반감기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뒤통수를 칠 가능성도 높아요. 한국 시장에서는 라이트코인은 림블이라는 이제 빔 프로젝트 메인 핵심 이제 익명성 기술을 이입을 하면서 이 라이트코인이 익명성 기술이 이입되면서 상폐가 됐죠. 상장 폐지됐죠. 근데 소명을 안 했어요. 업비트 측에 요구를 했는데 자 필요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라이트코인 재단에서는 어쨌건 뭐 대형 기관 투자가들은 다 지금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뭐 BSV는 전 모르겠고 뭐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리덕션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50%가 아니라 20%씩 리덕션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캐시도 하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호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도 6개에서 3개로 2024년 말기 2024년 말기 다 마찬가지로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죠. 비트코인 반감기 우리는 6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3개에서 1.5개로 줄어든다. 근데 이거는 이 4년의 반감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몇십 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2136년까지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반감기는 계속 진행돼요. 50%씩 계속 까지니까. 소수점 몇 자리까지 이제 뭐 9자리까지 이제 넘어가는 뭐 그런 시점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 상승에 관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고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더니 하빙이 있는 이런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캐시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포에서 아마 포스로 전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굴에 관련해서는 매트릭스 포트가 어쨌든 비트메인하고 연결돼 있는 구조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 포트폴리오를 좀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4개는 이미 게임 끝난 코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터체인의 대표적인 코인인 이 2개 체인링크와 폴카닷 절대로 광고하면 안 되는 코인입니다. 이거 절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마이너스 엄청나게 폭락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CBOE에도 뭐
이미 뭐 이 리스트업을 시켜놨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거래가 되겠지만 향후에 이거 분명히 될 거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통사항이 있죠. CBOE도 EDXM도 매트릭스 포트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중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차피 그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종이장 하나 다르지 않은. 자, 그래서 언제나 기준을 잡을 때는 기관의 기준을 잡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금감원 연내 가상자산 담당 조직 확대 개편, 이것도 사실 하반기 상승장에 관한 하나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 하나만 보면. 그리고 뭐 XRP의 명확성이 나오면 저는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GBTC 스팟 ETF로 전환되는 시점에 관해서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것도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7월 27일 날 금리가 이제 새벽 3시에 금리가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뭐 이것도 이미 뭐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자, 무조건 지금 뭐 현재 경제 상황이 무조건 금리를 인하한다고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현재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주입해서 보따리가 커지면 그게 또 정답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유동성을 축소하면 지금도 취약한 경제 구조인데 얼마나 더 폭락을 할까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더 큰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야 될 텐데, 연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마 금리도 점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폭의 의미를, 공극을 되게 간극을 작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디어, 제가 아까 매트릭스 포트 우지안하고 이제 겹쳐서 말씀드렸죠. 정부와의 거래에서 부탄 크립토 마이닝 운영을 위해 500밀리언 모금했다. 5월 3일날 이 의미 부탄 정부한테 승인을 받은 거죠. 이거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텍사스, 그러니까 워싱턴주, 텍사스, 테네시, 노르웨이 등 6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다.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소규모 채굴자나 채굴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인프라업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도태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채굴을 탈중앙하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큰 자본이 이미 다 확보를 하고 본인들이 다 독점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6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트디어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이제 우지안이 껴있죠. 근데 2022년 8월 1일 이래로 이벤트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6주년을 맞았어. 비트디어가 이제 이것에 관해서 뭐 축하한다 이런 의미의 이걸 올렸어요. 비트디어를 좀 허접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지안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접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지안이 조만간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비트디어 새로운 노르웨이 부탄 데이터 센터로 암호화폐 채굴 확장 추진. 여기에는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비트디어는 현재 상황이. 자, 그리고 이거는 비트푸프. 이것도 우지안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마이닝 회사. 근데 비트메인 전략적 파트너십 여기 써 있죠. 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비트메인은 비트메인이다, 뭐 비트푸프는 비트푸프다, 비트디어는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다 끈끈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비트메인과 전략적 파트너십.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우지안이 중간에 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단적으로 나오는 뉴스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누가 개입이 돼 있나? 비트메인 당연히 개입이 돼 있고, 코인베이스가 여기 개입이 돼 있네요. 엔트풀, 비트메인의
채굴 자회사, 해시풀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 둘이 개입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코인베이스가 관여가 돼 있다.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비트메인 파운더리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다. 파운더리는 DCG의 자회사죠. 예?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하고 본인들도 채굴을 하고 있고 비트메인은 A식 채굴기를 여기다가 대줍니다. 비트메인은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았었고 자, 요 구조 비트메인은 파운더리와 협력하여 기존 자본을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끌어들입니다. 예전의 기사이긴 한데 그냥 현재 구조에 관해서 제가 우지안을 설명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 거를 다 끄집어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표면상에 나와 있는 단적인 기사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얘기를 예전에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인도가 그러니까 미국을 앞지를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경제가 될 거야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아마 골드만삭스가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시간이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인도는 중산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재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인도 망한 나라다 막 이렇게 그러실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을 거예요. 그거는 대중의 시각이고 사업가의 시각은 인도 경제와 중국 이후에 인도 경제와 아프리카 경제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런 예측을 이제 했었죠. 여기는 이제 2075년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2075년이 되니까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GDP, GNP가 상승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들 국가가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순위는 지속적으로 아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계속 변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와 있는 공중파 미디어나 그것을 인용해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말을 전적으로 보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해외 외신과 빅데이터는 과연 뭐를 얘기해 주는지 이거를 컴페어 하시면서 내 투자와 같이 관련해서 매칭을 시키면 사실 거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자, XRP 소송에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걱정하시기보다 내 현물 경제, 내 직업, 내 자영업을 더 걱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기 점점 힘든 시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 일조하는 게 지금 현재 기상이변. 곡물 가격은 단적으로는 뭐 8월달, 9월달 일시적으로 공산품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고금리 이런 두 가지 키워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에 좀 약간 중심 기둥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뭐를 하시는데. 가상자산이 유일한 마지막 우리의 출구이며 노아의 방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